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이아즈입니다. 오늘도 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독일에 온 사연을 또 접하시고서 굉장히 추진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추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나요? 항상 보면 도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도전 정신이 빛나게 살아갈 수가 있나요? 이런 또 말씀도 되게 많이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제 성격적인 부분,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성격을 갖게 됐는지, 어떻게 내가 또 나를 개발을 해왔는지, 그런 것들을 또 공유를 하고, 저의 아직까지 더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정신이지만 저의 정신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이틀 동안 코프슈메튼 너무 두통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이걸 좀 해소시켜 보려고 금방 커피를 마셨는데 너무 오랜만에 커피를 마신 거예요. 근데 손이 떨리고 지금 심장이 떨려서 이 뛰는 가슴을 가지고 일단은 영상을 켜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을 또 드리고 싶어요.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일단은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은 휴지가 책상 위에 있어요. 아니면 길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바람이 안 불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맞다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 휴지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내가 그거를 들고 어디다 버리거나 치우거나 하지 않으면 항상 그 휴지 조각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굉장히 큰 교훈을 제가 20대 초반에 받은 거예요. 굉장히 크게. 저도 실천력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또 엄청난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스스로를 잘 아는데 실천력이 참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싫어했어요. 항상 고치고 싶었고, 그런 내 자신이 너무 답답했고, 행하지 않는 내 모습이 항상 암암리에 부끄럽고 괴롭고 그랬어요. 그런 나에게 계속해서 좋은 자극을 준 거죠. 행동해야만 하는 이유, 행동해야 한다라는 그 삶의 철학을 계속 새긴 거예요. 마음속에 계속 새긴 거죠.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할 것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행동하지 않고서는 달라지는 건 없다.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어도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다. 내가 돈을 벌어서 돈을 내야지 내가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고 행동의 대가를 지불해야지 무언가를 얻는다라는 그 하나의 공식 같은 거죠. 공식 같은 거. 그것을 가슴에 크게 이제 새기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애를 많이 썼고 아직도 쓰고 있는 거죠. 일단은 그 철학이 제 삶 속에 깊이 박히면서 행동을 자꾸 하니까 그게 남한테는 이제 도전으로 보이는 거고, 행동을 하니까 자꾸 결과물이 생기는 거예요. 행동을 하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결과물이 생기고 얻게 되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게 도전으로 보이는 거죠. 도전을 해서 얻은 것, 이렇게. 근데 실상은 도전이라는 그 단어에 접근하기 전에 행동이라는, 실천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 것이고, 제가 행동한 것이죠. 실천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전을 한 것으로 확대가 돼서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거죠.
근데 요즘에 제가 참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는 거, 그것뿐만이 이제 도전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도전이구나. 이거를 굉장히 크게 많이 실감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해야 되는 하나의 이제 미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은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것을 이제 클리어를 해야 된다는 그 미션이 항상 주어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도전인 것 같아요. 이거 해야지 해서 이거 하고, 저거 해야지 해서 저거 하고, 이 개념이 아니라 또 거기다가 더 좋은 가치를 자꾸 부합시켜 나가는 거, 그게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쓸데없는 길로 안 빠지면요, 해야 되는 것에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간 관리에 대해서 한번 또 따로 얘기를 할 때 더 깊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쓸데없는 걸 안 하면 해야 되는 거에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들. 또 역으로 얘기를 하자면 해야 되는 것에 집중을 하면은 쓸데없는 짓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보다 실속적으로 쓰게 되죠. 내가 할 것만 하는 그 모습이 도전하는 걸로 사람들 눈에도 비춰지는 것 같아요. 남들 TV 볼 때 뭐 하나 더 하고, 남들 친구 만나서 놀 때 뭐 하나 더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주위 사람들이 보면서 또 도전하는 삶을 산다라는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다음에 특집으로 한번 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메모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해야 될 게 떠오르면요, 즉시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할 것이.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게 되죠. 그리고 저는 제가 노력하지 않는 저의 모습이 정말 싫어요. 뭔가 망설이고 있는 제 모습도 너무 싫고, 쭈뼛쭈뼛대는 제 모습도 너무 싫어요. 저한테도 소극적인 면이 있고, 쭈뼛쭈뼛대는 부분이 있고, 망설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저를 볼 때 노력하지 않는 내 모습을 최고로 싫어해요. 근데 나 자신은 또 사랑해주고 싶거든요. 한 이제 생명체로 태어났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저의 존재 자체는 미워하고 싶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모습을 이제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 미운 모습에서 탈피하려고,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뭘 한다 쳐도, 도전을 한다 쳐도 그로부터 실패의 경험을 맛보면, 쓴잔을 맛보면 정말 하기 싫어져요. 또 뭔가를 더 시도하고 더 나아가서 도전하고, 이게 이제 망설여지죠. 실패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저라고 항상 계단을 올라가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실패할 때가 있고, 괴로워할 때가 있고, 정말 가슴이 쓰려서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험의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성공의 경험이 참 사람을 멋지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지만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얻고, 노력을 해서 승리를 하고, 이런 승리의 경험, 얻는 경험, 이루는 경험, 이런 것을 하면서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뭔가 도전할 마음이 더 생기고, 도전하고 싶은 또 용기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작게라도 내가 목표를 세워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설정을 해서 실패로부터 오는 그 쓰라림을 다독이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다시금 작게라도 내가 이룰 수 있는 목표들을 많이 세워서 나에게 계속 성취감을 주는 것,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악착같이 할 때는 또 악착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악착같이 하니까 결과가 좋거든요. 보다 악착같이 했을 때 결과가 좋아요. 항상. 그래서 또 한 번은 진짜 피 터지게 한번 코피 터지고 눈알이 진짜 터질 만큼 열심히 한번 해서 짜릿한 승리의 맛을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들 꼭 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걸 하고 나서 이제 성취감을 맛봤을 때 그 짜릿함을 느껴보면은 이제 중독이 됩니다. 그 짜릿한 맛에. 마약이나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도 완전 돈대요. 마약을 한 친구가 제 주위에 있거든요. 친하진 않은데 아무튼 진짜 이렇게 확 돈대요. 마약을 하면은 진짜 핑 돌면서 그 기분 좋음을 느끼면은 아무튼 정말 신세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기쁨을 맛보고 다이돌핀을 느끼지 말고 진짜 다이돌핀이 확 돌아요. 엔돌핀보다 더 최고치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쾌감과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느낌. 내가 정말 미친 듯이 해서 이뤘을 때, 목표를 이뤘을 때의 그 성취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느껴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때때로 계속 기억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도 했는데 이것도 못할까? 내가 그때 진짜 코피 터져가면서 진짜 쓰러져 가면서도 했는데 이것도 못할까? 이렇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성공의 경험을 자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할 수 있어. 이번에도 코피 터지게 또 하면은 할 수 있어. 이렇게 또 목표 설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했을 때 결과가 안 좋아요. 근데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마음이 후련해요. 결과가 안 좋아도. 결과가 안 좋아도 나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잘 아니까. 내가 나를 잘 아니까. 내가 얼마만큼 노력했고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는지 나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떳떳하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더라도 참 좋은 경험이었다 하고 그것을 시도해본 것에 또 굉장히 나에게 큰 점수를 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뭘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요? 뭘 그렇게 하셨는데요? 도전하셨는데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몇 가지를 또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유네스코 지정된 세계에서 높이가 세 번째로 높은 쾰른 대성당이 독일에 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독일어 아예 못할 때였고 유럽 여행 중이었거든요. 유럽 여행 중이었는데 그때 제가 똑똑똑 두드린 거예요. 그 어마무시한 그 쾰른 대성당을. 실제로 눈으로 보신 분들은 정말 깜짝 놀라거든요. 정말 커요. 정말 기겁을 할 정도로 웅장함과 그런 것들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곳인데 아무튼 제가 정말 거기를 문을 똑똑똑 두드렸어요. 나 여기서 노래할래요. 이렇게. 나 여기서 노래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로 했죠. 그때는 독일어를 못할 때였기 때문에 약 4년 전, 5년 전, 그 정도 전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직접 가서 사제를 만나서. 참 보통 성격은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제가 독일에서 선생님으로 음악학교에 이제 취직을 해서 사는 것도 이런 것도 다 도전을 해서 이룬 거예요. 면접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약 2년 5개월 만에 이제 전임이 됐고 그리고 온 지 한 3개월 정도 만에 또 이제 잠깐 또 강사로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독일에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독일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쪽에서 먼저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남들 같으면 도망을 간다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부탁을 받아도 아니요 저 못해요. 저 독일어 지금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못해요 이러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한 달 남았네? 네,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전임 강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된 것도
저한테 누가 이제 추천을 해준 거예요. 여기 자리가 있는데 너 한번 일해볼래? 여기서 이렇게 제의를 받았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가서 분명히 안 될 게 뻔할 것 같은데 면접 자리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물어보고 독일어로 얼마나 나를 괴롭힐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안 가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아예. 근데 간 거죠. 열심히 준비해서 즉흥적으로 면접을 보고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음악을 또 전공하는 사람이지만 스피치 강사로 데뷔를 한 것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네가 음악을 하는데 무슨 스피치 강사를 해? 이런 말을 주위에서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못해? 내가 음악 가르치는 것도 다 말로 하는 건데 왜 못해?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막 여러 곳에서 초빙을 받을 정도로 스피치로 정말 한국에 있을 때 잘 나갔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전의 기본은 쑤시기를 잘해야 된다, 찌르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쑤시기를 정말 잘해야 돼요. 찌르기. 쾰른 가서 제가 쑤셨잖아요. 쾰른 대성당 가서 제가 먼저 거기를 들쑤신 거예요. 저기요, 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누구냐면요. 이러면서 제가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세상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요? 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알려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요.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 어필을 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어떻게 알고 저 사람이 신뢰를 하고 뭘 맡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항상 잘 표현할 수 있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얘기할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져 있어야만이 그 어떠한 기회도 잘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욕구, 특기,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했어요. 내 장점과 단점, 내가 원하는 것, 욕구,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세운 기록들 이런 것들을 항상 말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항상 했어요. 항상 어떠한 이제 일을 하고 나면은 다시 프로필을 업데이트를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기록을 세우면서 사는지, 내가 어떤 것을 또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기록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게, 잘 얘기할 수 있게. 그래서 찌르기를 해도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가서 들쑤시면은 아프다고 해요. 그러면서 꺼지라고 해요, 그쪽에서. 왜 들쑤시냐 이거죠. 왜 와서 쑤시고 앉았냐 이거예요. 그쪽에서도 불쾌해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준비가 된 상태로 가서 쑤시면은 그게 어처구니가 없을 수 있지만 설명을 통해서 납득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기회가 되고 그 사람들이 만족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진짜 잘 해버리면은 거기서 또 다른 기회가 오는 거예요. 쾰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되게 시큰둥했다니까요. 이 뭐지? 무슨 이 동양 여자애가, 이 어린애가 와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이런 반응이었었는데 결국 따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노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진짜 앵콜 요청을 했어요. 다음날에 와서 1시간 동안 여기서 연주해줄 수 있냐라고. 거기서 진짜 그렇게 또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들. 이래서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의 또 다른 팁이 있다면 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그거 아니야, 안 돼, 말도 안 되는 짓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틀 안에서는 도전이란 말이 맞지가 않죠, 여러분들. 틀 안에서 하는 건데 뻔한 그 프레임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는 도전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 틀을 벗어나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거를 도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틀을 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틀을 깰 때 나는 도전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쾰른에서 연주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했지만 저는 해냈어요.
그래서 나는 예외가 될 수 있다. 이 생각을 또 하고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 될 수도 있지. 이 틀은 누가 만든 거야? 스스로 질문을 해요. 이 틀은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항상 안 되라는 법이 있어? 그건 누가 만든 말이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지? 부딪혀 봐야 알지. 말해서 안 되면 뭐 안 되는 거지만 말이라도 일단 해보자. 말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드는 거 아니잖아요. 질문이라도 해보자. 물어보자. 퀘스천이라도 해보자. 이런 거죠. 그리고 나는 예외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는 진짜 예외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도 해요. 나는 예외가 되어야 한다. 남들이 다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 살지 말아야 한다. 이 생각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 틀은 누가 만든 거야? 내가 왜 그 틀 안에서 항상 생각하고 그 틀 안에서 무언가를 해야 하지? 왜?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갇혀 살아야 돼요? 저는 항상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마다 항상 힘들었어요. 항상 너무 힘들었어요. 도대체 이 틀은 누가 만든 것이고 내가 왜 이 틀을 항상 따라서 살아야 하지? 왜? 끊임없이 그 문을 막 두드렸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살아야지? 왜? 그러면서 남들이 이 세운 또 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도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또 살아가면서 겪은 그런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틀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이 또 그런 경험 때문에 생긴 틀로 인해서 정해질 때가 많아요.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하기에 앞서서 두려워하는 내 모습을 보면은 뭔가 한계가 생겨버린 거예요. 내 생각의 한계가. 해보기도 전에.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을 깨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내 생각의 또 틀에 갇히지 않으려고, 내 생각의 프레임에 또 갇히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하면은 할 수 있는데 내가 생각 속에서 아니야 못해, 이렇고 이러니까 난 못해. 그리고 내가 2번, 3번 해봤는데 안 되잖아. 그럼 또 못해. 결국 안 될 거야 그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또 싫은 거죠, 스스로. 자기의 한계는 자기가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환경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제일 무서운 부분이 내가 만드는 한계가 제일 무섭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만든 그 한계선을 자꾸 벗어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계속 성찰하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해요. 자기 검토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내가 아직까지 겪어보지 못한 것, 내가 아직 뭔가 살아보지 못한 그 세계, 정신적인 세계, 철학적인 세계, 뭐 실체적인 세계, 여러 가지 세계가 되겠어요, 그 세계는. 근데 내가 다른 그 세계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들의 또 그 틀이 작을 거잖아요. 아직까지 이 나이로서 살아온 시간들이 살아갈 날보다 적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좋은 것이 어디 있나,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나, 저의 시야를 또 넓히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어디에 보석이 있나, 더 좋은 것은 어디에 있나, 계속 이렇게 안을 향해서 보는 게 아니라 또 밖을 향해서 또 보려고, 더 좋은 세계를 보려고 노력을 또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자료 수집하는 것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아는 것을 좋아해요. 일단은 알지 못하면 도전이란 것도 못하거든요. 어디에 뭐가 있대 라고 이제 알아야지 거길 향해서 또 가게 되잖아요. 모르면은 아예 생각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알려고 노력하는 거, 뭔가를 배우고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는 거를 좋아해야 돼요, 스스로. 모르는 것만큼 또 억울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은 알아서 그걸 다 누리고 사는데 나는 몰라서 계속 그냥 나만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나만의 세계를 또 넘어가면 더 좋은 게 있는데, 더 좋은 세계가 있는데
그래서 더 좋은 세계를 발견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들이 있는 곳을 향해 가려고 노력을 또 하는 편이죠. 그리고 철학적인 걸 얘기를 많이 했다면 신체적으로 육체적인 쪽으로 넘어와서 또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저는 운동을 꼭 해요. 이게 스스로 육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다운이 되지 않도록 계속 이제 육체적인 활동을 해주는 거죠. 많이 움직이려고 하고 자꾸 몸을 쓰려고 노력을 해요.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게 맞을 텐데 CEO는 왜 매일 헬스장에 가는가 이런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20대 초반에 본 책인데요. 근데 재밌는 게 제가 그 내용을 절대 읽지 않았어요. 그 제목만으로 저한테 영감을 주기에 너무 충분했어요. 왜 CEO들은 매일 헬스장에 가는가? 그거에 머리를 딱 이렇게 맞아버린 느낌이 들었어요. 굳이 책을 안 읽어도 됐어요. 왜냐면 운동을 왜 매일 하느냐 이거잖아요. 매일 운동을 일단 먼저 해봤어요. 그래서 매일 운동을 하니까 제 삶에 활력이 막 넘치는 거예요. 지칠 틈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막 솟는 거예요. 힘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아, 운동을 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운동을 하니까 축 처질 그럴 틈이 없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이래서 운동을 하는구나. 경영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래서 운동을 하는 거구나를 깨달았죠. 이런 식으로 그거 책을 맨날 첫날 읽고 있어봤자 바뀌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실천을 해본 자가 빨리 깨닫고 빨리 변화를 이뤄요. 왜냐면 몸소 내가 운동을 해서 왜 헬스장을 매일 CEO들이 가는지를 체험을 해서 진짜 극적으로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겪어서 알면은 그 지식이 자기 삶에 딱 각인이 되어버리고 그게 또 체질이 되어버리고 생활이 되어버리고 인생이 되어버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뭔가를 또 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일단은 운동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막 뛰는 거 이런 거 많이 하고 축 처지지 않으려고 이런 식으로 또 신체적으로도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또 맛볼 때마다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못했다고 내 인생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은 그 순간에 모든 걸 다 놔버리게 돼요. 근데 과정이다. 아직 나는 진행 중이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과정 중이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 더 해볼 힘도 나고 그렇게까지 또 좌절감에 심하게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더 완숙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아직까지 과일이 익지도 않았는데 그걸 땄어요. 그러면 그거는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익지 않은 것을 섣불리 또 하려고 하진 않는지 그래서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건 아닌지를 또 생각을 하죠. 나의 능력 부족만을 탓하기보다는 그럴 때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요. 내가 정말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된 건가? 뭐 때문에 그게 안 된 건가? 라는 거를 항상 분석을 해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이거를 잘해서 시험 결과가 좋은 거거든요. 항상 뭔가가 틀렸으면은 분석하는 사고를 또 가지는 거예요. 왜 안 됐지? 이미 결과가 나와 있었던 것인가? 내가 노력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게끔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이었나? 혹은 나의 때가 아니었나? 이런 또 때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좋은 때를 위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저도 작심삼일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많아요. 근데 작심삼일로 끝났으면은 또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작심삼일로 끝나면은 또 다시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나의 계획이 무너져서 무언가를 또 잘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은 내가 나 자신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누구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면서 좋은 영감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또 생각을 해요. 나 하나도 잘 컨트롤을 못하는 사람이 무슨 교육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나라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저에게 던져보는 거죠. 나 하나인데, 나 하나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떳떳하게 할 수 있냐, 이런 거죠. 제가 또 무대포 기질 중에 하나를 또 얘기하자면, 제가 또 다짜고짜 20대 중반에 굉장히 유명한 명강사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 사람이 책을 써가지고 억대의 돈을 번 사람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인데 제가 이제 무턱대고 연락을 한 거예요. 연락처를 뭐 어떻게 뒤져가지고 찾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책을 내고 싶은데요,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책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답장을 해줬어요, 실제로. 그리고 어떤 일까지 일어났냐면, 그 사람이 저에게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이 다짜고짜 저와 만났을 때 저에게 물어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당신의 기록은 뭔데요?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그 기록은 뭔데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어렸죠. 근데 그렇지만 그 어린 가운데서도 남한테 말할 수 있는 기록 같은 것들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이제 큰 기록일수록 남들 앞에 내놓기에 떳떳하고 또 더 큰 화제를 일으킬 수 있는 테마가 또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렇다 이렇게 하고 바로 이렇게 꺼내놓지 못했었어요. 이것도 기록이 될까요? 이러면서 주저리 몇 개를 얘기를 해보긴 했는데요. 그 사람은 기록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당신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세운 기록을 기억하면서 당신을 기억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 나름 머리에 이제 망치를 맞는 것 같은 순간이었죠. 그러면서 내가 이때까지 세운 기록이 뭔지 생각해 보게 됐고, 내가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기록을 세워야 되지,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책을 쓰고 싶다, 또 이런 또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기록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도전이란 것들을 또 많이 해서 이것저것 많이 또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의식적인 사고를 가지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하루를 살면서 이제 1년을 또 살면서 3년이란 또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 시간들이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가 버려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 나는 뭘 남겼나, 이렇게 회의감이 들 때가 찾아오거든요. 저 또한 그랬었고요. 그래서 계속 의식적인 사고를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지금 이때에 나에게 필요한 건 뭐지? 지금 나는 이때에 뭘 해야 하지? 내가 지금 이때 할 수 있는 건 뭐지? 계속 나에게 질문했어요. 계속 의식적 사고 가운데서 생각했어요. 그냥 하루를 살면서 이런 거 생각하고, 아 그렇지 이거 해야지 이러면서 이렇게만 산 게 아니라 정말 의식적인 사고 안으로 자꾸 들어갔어요. 계속 나한테 지금 꼭 필요한 건 뭐지? 내가 꼭 해야 되는 건 뭐지? 지금 이때에 나에게 맞는 건 뭐지? 끊임없이 나랑 계속 회의를 했어요. 나랑 사람들이랑 회의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을 두고 나와 끊임없이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어떻게 생각하니? 응? 너는 지금 다이아야. 너는 지금 네 인생에서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지금 너에게 있어서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니? 고쳐야 될 건 뭐라고 생각하니? 행해야 될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계속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클리어 해나가는 그런 것들이 도전이 되고 성취하는 것이 되고, 또 그만큼
의식적인 사고 가운데서는 해야 될 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또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또 그 가운데 실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못 이룬 게 있고요. 제가 세워놓은 그런 목표 중에 아직까지도 못 이룬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좌절감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세워놓은 또 그런 목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를 이루지 못했을 때 드는 패배감과 좌절감이 또 엄청 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괴롭기도 한데, 그래도 이왕이면 잘 되면 좋잖아요. 잘하면 좋고 뭐든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으면 좋을수록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더 좋은 것을 향해서 열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얻어보면은 왜 좋은 것이 좋은 것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더 좋은 것, 더 나를 행복하게 할 것, 더 근본적으로 나를 단단하게 하고 만족하게 할 것을 위해 매일매일을 존재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도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거는 자만심에 빠지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제 삶을 봐도 일단 저는 보통 사람은 일단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자살의 고비도 정말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은 걸 보면은 그런 것만 봐도 충분히 나는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를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아온 그런 패턴들이 일반적인 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는 굉장히 평범하게 살고 싶기도 해요. 내 삶이 너무 피곤하고 버겁다라고 느낄 때도 있기 때문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그렇게 평범하게 살 사람은 아닌가 보다 라는 이제 생각의 칩이 제 머릿속에 끼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좋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소극적인 입장에 있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보다는 능동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제가 상기시키는 게 있어요. 내가 이것도 뛰어넘어 왔는데, 내가 자살도 이때 하려고 했고 이때도 하려고 했고 이때도 하려고 했는데, 그거 다 이겨내고 지금까지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뭘 더 못할까?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이렇게 막 죽을 때면 저는 일단은 더 좋은 자극을 찾아요. 정말 힘든데도 그걸 뛰어넘고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 그리고 나보다 더 힘들었던 사람들의 얘기, 그런데도 진짜 성공을 한 사람들 얘기, 이겨낸 사람들의 얘기, 그런 것들을 자꾸 스스로 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다시 어려움 가운데 죽어버리려고 하는 내 마음을 깨우는 거죠. 그래서 계속 좋은 자극을 저한테 스스로 주기 위해서 또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노하우가 또 되는 부분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살아왔고요,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정말 피땀으로 노력한, 스스로 트레이닝을 한 그런 얘기를 전해드린 거예요. 더 이제 정말 눈물 없이 못 듣는 얘기도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너무 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정말 큰 틀들만 얘기를 해봤어요. 큰 틀만 얘기한 것도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도 에너지가 전달되는 그런 시간들이었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에너지 드리기 위해서 좋은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